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재용님 질문 내용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가끔은 한 번씩 보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쌤 44강에 나온 건하고 이런데 아마 초보 탈출, 그죠? 경매 초보 탈출 44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4강에 나온 건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긴 한데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요. 대전지방법원 2018 타경의 100853입니다. 문의의 요지는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그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없는데,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보고 계시는 옥션 사이트에 예상 배당표에는 잔액, 인수 이렇게 권리 분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간단히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너무나 이게 딱 이렇게 조문만 이렇게 해놔서 이분도 좀 기분 언짢으실 것 같은데요. 재영님 제가 자세히 설명 이번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밀려가지고 며칠 전에 들어온 건데 이제야 또 답변을 드립니다. 사건 볼게요. 사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죠? 2019년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작년에, 1년 전에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타경에 100853 했습니다. 감정가 2억 1100이고요.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 339만원 됐을 때 8명이 입찰을 해서 1억 4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뭐 정상적으로 대금 납부했고, 배당 종결했고, 뭐 다 끝났어요.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볼게요.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11년 6월 16일 날 소유권 이전, 이때 1억 5,550이었고, 2015년 7월 15일 날 전세권이 들어옵니다. 시땡땡 하는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1억 9,500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서땡땡씨한테로 2억 2천으로 매도가 되고요. 그리고 2018년 2월 12일 날 경매가 들어옵니다. 임의경매,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전세권이 7월 15일이에요. 자, 여기 위에 임차인 현황 한번 볼게요. 임차인 현황 보니까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냐면 여기 지금 이거는 유료 사이트라서 현황 조사서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C땡땡 이 회사에서 주거용 전부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요 또 뭐냐면은 밑에 보니까 한모 씨가 있어요. 한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전입만 돼 있어요. 2015년 7월 16일 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는 7월 16일이잖아요. 전세권은 7월 15일이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전세권 전부 그죠? 부동산 전부에 있는 전세권을 가지고는 경매 신청했고 배당 요구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얼마에 낙찰되든지 간에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전부 다 말소가 아니냐라는 게 노재영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께서 보신 예상 배당표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수라고 돼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보니까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력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조사서 볼게요. 현황조사서는 별게 없어요. 법원에 현황조사서라는 거는 경매 신청 들어오고 집행관이 가서 띵동띵동 해보고 누가 사느냐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는 거 탐문조사하고 뭐 그랬는데 대부분은 못 만나서 매일 나오는 말이 폐문부재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점유자 부재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해서 전입세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열람한 결과를 갖다가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그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별게 있습니까? 한번 보죠. 최선순위 설정, 이게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2015년 7월 15일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다. 이건 아까 우리도 봤죠? 찾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C땡땡 하는 회사에서 점유 부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한모 씨가 뭡니까? 해당 호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전부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뭐죠? 전세권에서 1억 9,500만 원 돼 있는 거고 한모 씨는 뭐라고요? 그냥 전입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 비고하는 내용이에요. 비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땡땡 주식회사, 전세권자 C땡땡 주식회사는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점유자 한땡씨는 신청 채권자의 회사 직원으로 확인됨.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회사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직원 숙소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은 대항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1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1항은 보면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등기라는 거는 뭡니까? 등기부에 그래서 등기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뭐 전세권이라든가 그 뭐죠? 임차권 등기 이런 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러니까 이사를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그렇죠? 이길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것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그 지원하는 입주자가 했을 때도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사망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말은 뭐죠?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그때부터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직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뭐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2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직원이 1년쯤 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새로운 직원으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 직원이 변경된 때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이 길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이 사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에 나와 있는 부분에 사망에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세권자임과 동시에 직원이 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대항력도 생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배당받고 미배당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에서도 어떻게 임차인 분석을 해놨냐면은 그 옥션 사이트마다 전문가들 권리 분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전세권자 C땡땡 주식회사는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점유자 한땡씨는 신청 채권자 회사 직원으로 확인됨. 요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지금 여기도 코멘트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 예상 배당표입니다. 아까 낙찰이 1억 4,700이었죠. 경매 비용은 267만 5천원, 실제 배당할 금액은 1억 4,432만 5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그게 없었어요. 전세권 자기는 원래 1억 9,500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배당이 1억 4,400 얼마예요? 모자라는 금액은요. 5,067만 5천원. 요 부분의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노재영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죠? 문의의 요지는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등기가 돼버리면은 다 그죠? 미배당분에 대해서도 말소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잔액 인수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보다 앞선 임차인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대항력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는 그냥 댓글로 이렇게 제가 남겨놨었어요. 그 당시에 질문 들어왔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쭉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답글을 달고 보니까 이 참 몇 줄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셨을래나? 라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